수능이라는 구조가 그냥 시험 문제 적당히, 준킬러 문제 좀 여러 개 있고 킬러 문제가 매우 적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런데 그런 구조에서 이 문제를 한번 봐봐. 준킬러가 없다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공부가 뭐냐? 전략을 한번 짜고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 혹시 2026학년도 수능에 대한 정답률 다 한번 본 적 있니? 이게 그냥 막연하게 나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성적이 잘 나오겠지 이 생각 많이 하는데, 수능을 우리가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 문제의 구조부터 한번 보자고. 여기서 보면 1번이 96%고 90%고 90, 90, 90, 90 정답률이 90%가 넘는 것을 공통해서 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잖아? 그러면 몇 개 정도가 나오냐? 여기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 17개를 제외하고는 22문제 중에 7개를 빼버리면 15문제지. 15문제의 정답률이 90%보다 높아. 이게 전국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냥 수학을 선택했지만 수학이 필요 없는 얘들이 좀 있거든. 그런데 그런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정답률이 90%가 넘는 문제가 22문제 중에 17문제나 있어. 그래서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뭔가 이렇게 유니콘처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뭐냐? 요즘 수능에는 준킬러가 없어. 이걸 오해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보면은 80% 이상까지 동그라미를 치면 여기 나와 있는 17개에다가 요 두 문제까지 합치잖아? 그러면 19개가 되지? 그런데 주관식에서 정답률이 70%라는 말은 얘가 객관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80보다 높을 거 아니야. 그러면 따져보면 실제로 공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만한 문제들은 요 두 문제랑 요 두 문제랑 네 문제밖에 없는 거지. 이것도 굳이 60% 뭐 70% 가까이 된 것까지 포함하면 그렇단 얘기야. 그럼 여기에 너희가 생각하는 준킬러라는 게 있니? 없어. 그러니까 총 22문제 중에 말이야 18문제가 80% 이상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거거든, 정답률이. 그럼 이걸 가지고 준킬러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수능의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 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빅킬러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정답률이 10% 초반짜리 문제가 2개 있지. 그러니까 킬러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말이야, 수능이라는 구조가 그냥 시험 문제 적당히, 준킬러 문제 좀 여러 개 있고 킬러 문제가 매우 적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런데 그런 구조에서 이 문제를 한번 봐봐. 준킬러가 없다니까.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 초반점이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이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는 출발선이야. 왜냐면 1, 2, 3등급을 구별짓기 위해서는 상위 6, 7문제가 난이도가 층층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난이도가 층층이 나와 있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현재 1등급인데 저 뒤를 따라가는 3등급 아이랑 많은 차이를 벌려야 될 거 아니야. 없다고, 그 문제가. 근데 내가 현재 3등급이야. 근데 저 1등급이 있는 아이가 있어. 그럼 그 아이랑 내가 많은 차이가 날 거냐? 그렇지 않은 거야. 단 두세 문제야. 그래서 1년 동안 그 아이와의 차이는 두세 문제 차이밖에 나지 않을 거거든. 근데 실력 차이는 많이 나는데 점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 그래서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공부가 뭐냐? 그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많이 푸는 거야. 중간 정도의 문제를 많이 푼다라는 말은 어떤 정도의 정답률이 많이 존재해야 되냐면 30%, 35%, 40%, 45% 요 정도의 문제들이 한 5, 6개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지만 나의 그 중간 문제 공부한 성취도에 따라 나랑 공부하지 않은 아이의 차이점이 있겠지. 얘는 차이점이 없어. 수학을 잘한다라고 수능을 잘 보는 게 아니잖아. 너희가 1년 동안에 수학을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수능에서 점수를 내기 위한 도구로서의 수학을 공부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점수 내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만약에 이미 수능을 겪어봤다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현재 예비 고3이다 이러면 내신에 관성에 쳤거든. 근데 내신은 중간 정도의 문제들 많지 않아? 그러고 나서 좀 킬러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고 이런 단계가 쫙 이렇게 있지. 그래서 내신과는 좀 다르다.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하자고. 그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정답률 한번 봐봐. 제일 낮은 게 5%가 되잖아. 이게 위에 나와 있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따져보면 3%가 있거든. 그럼 얘와 학통과 미적에 대해서 보면 5%,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얘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거냐? 아니야. 아니 3%가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게 아니면 왜 그럽니까? 이번의 문제는 뭐가 핵심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21번의 난이도가 의외로 높았다가 제일 핵심이야. 그러니까 21번의 문제의 난이도 높고 22번의 문제가 난이도 높잖아. 그러니까 앞에 공통을 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30번을 미처 도달하지 못하는 얘들이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정답률이 저렇게 된 거야. 시험 본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30번 푸는 시간이 21번이나 22번 푸는 시간보다 더 짧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어떤 말인지 알겠지? 여기는 왜곡되어져 있는 데이터야.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없다 봐. 그 다음에
정답률이 그러면 10% 초반 정도가 문제가 제일 낮은 정답률이거든. 시험의 운영을 잘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10%다라고 하니까 막연하잖아 이걸. 50만 명이 10%다라고 하면 5만 명이야 얘들아. 그래서 5만 명 정도가 실제로 주관식에서 정답을 맞추는 문제라고. 극악스러울 수 있겠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수능은 철저하게 어떤 게 있냐.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랑 다르게 중킬러가 촘촘히 되어져 있는 시험이 아니고, 두 번째는 수능에서 나오는 그 킬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뉴스에서 말하다 보니까 원래 30번이나 22번은 너무 인간이 풀기에는 너무 극악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막 대학 교수한테 풀려봤더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시험이다 이런 거 있잖아. 대학 교수라서 못 푸는 거야. 쌤 후배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선배나 대학 교수들 많거든. 걔네들한테 문제를 주면 못 풀어 얘들아. 왜? 걔네들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못 푸는 거야. 이게 대학 교수님 정도가 되잖아. 그러면 점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더 작은 범위에서 깊게 들어가거든. 여기 있는 문제를 풀 경험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얘기지? 이게 너무 당연하다. 근데 반대로 너희들이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야. 내신과 다르게 두 가지가 하나 나와 있는데, 내신은 계산이 복잡한 문제도 많고 상한선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아예 풀지 마라고 하는 정도로 문제 푸는 경우가 있어. 특히 이 근처 학교들은. 이거 어떻게 풀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수능은 절대로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쉬운 문제가 자동적으로 풀릴 수 있을 거야. 이것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 난이도 문제를 많이 공부하다 보면 내가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어. 이것도 없는 시험이야. 전략 알겠지? 그래서 어떤 걸 보게 할 거냐면 4점 중후반짜리 문제를 만약에 포기하잖아. 15, 22, 28, 30. 네 문제를 포기해서 내가 1등급이나 2등급을 맞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등급 확보도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 이 앞에 점수들을 보면 네 문제 포기하면 16점이다? 근데 말이야, 보통 하나의 실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해. 너희들 구구단 게임도 계산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 매우 높잖아. 긴장되면 실수하거든.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계산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거든. 그래서 숙련도를 요구하는데 아는 문제 100문제가 있어. 그중에 95개를 맞춰. 19개 이상 맞춘다는 얘기잖아. 잘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틀릴 확률이 0.05란 얘기다. 그런 게 30개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1.5개 정도가 실제로 발현될 기대값이겠지. 그래서 하나 정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야. 알아도 틀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네 문제는 내가 포기하게 되면 하나 정도는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 계산의 숙련도가 높아도. 그러면 5개 정도가 되면 그게 80이라고. 그래서 2등급을 맞을 가능성도 의외로 낮은 거야. 그래서 등급을 맞추려다가 등급을 못 맞추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해. 그래서 4점 중후반짜리 문제 5개를 맞추는 건데,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 나오는 3문제, 2문제. 그러면 5개지? 저 5개를 제외하고는 정답률이 70%보다 더 높은 거야. 60% 이상. 그러면 60% 이상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1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할까? 1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한 목표가 뭐냐면 정답률 60% 이상의 문제들을 다 내 걸로 하기 위해서. 이상하잖아.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은 다 저기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 특히 6문제, 뒤에 거 6문제를 맞추는 공부를 1년 동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야, 중킬러는. 그러면 실수하지 않는 연습은 어떻게 합니까? 주간지. 너희들한테 매주 50문제씩 나눠주거든? 그 주간지? 그래서 30문제는 앞에 단원별로 되어져 있어. 수학토의 1단원부터 차근차근 해서 이렇게. 뒤에 20문제는 그냥 중킬러 N제 20문제를 넣어놨어. 그러니까 누적이란 얘기인 거야. 수학 원투 총범위. 그래서 앞에 30문제는 단원별이고 뒤에 20문제는 하프 모의고사 풀듯이 문제를 풀어가면 돼. 그렇게 50문제를 꾸준히 풀다 보면 당연히 이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 풀겠지. 그래서 6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다 주간지로 해결하면 돼. 그럼 나머지 주교재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 6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요 6문항을 1년 동안 공부하는 게 핵심이다 이거야. 같이 공부하는 건. 정답률 60% 이상의 문제를 여기서 꾸준히 같이 풀어보자. 시간 낭비 아니야? 그 6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공부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모든 교재가 시험 만들 때 수능 점수를 상승하는 거에 목적을 둬. 우리 그게 목표잖아. 공부가 재밌니? 재미없어. 수능을 올림픽 정신으로 참여하면 안 되거든. 나 경험해봤다. 수능이란 걸. 이게 아니거든. 수능은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쓱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하게 돼.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자 복리랑 똑같거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1년 투자하는 게 그 갭을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극복하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 그래서 대학교 1학년에 어찌어찌 해서 딱 가잖아. 그걸 딱 느끼는 순간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때 그걸 올리려고 노력을 하게 돼. 그러니까 원하는 수준이 될 때까지 너희들은 안 멈출 거야. 그러면 목적은 뭐겠니? 되도록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달성하는 게 맞지. 그래서 모든 게 나 문제를 풀어봤더니 기반하네, 재밌네. 아니야 얘들아. 나 이 문제를 풀어봤더니 나 이거 그래서 이 문제 알면 성적이 올라갈 것 같아. 모든 게 다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도파민이 부족합니다. 아니야 얘들아. 차라리 도파민이 부족하면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돼. 철저하게 점수 올리는 쪽으로 하자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 가지 교재가 있는데, 일단 너희들 킬픽
얘의 목적은 말이야. 수학2가 6단원이고 수학1이 5단원이야. 시즌1이 11주지? 그러면 저 11주 안에 한 바퀴 돌리겠다는 뜻이야. 그럼 어떤 교재로 구성되어지냐? 너희들 오늘 문제 풀어봤지? 얘가 킬픽 1단원에 들어가 있는 8문제일 뿐이야. 그래서 철저하게 4점 중후반짜리가 궁금한데 왜 4점 초반짜리를 공부해? 킬픽이라는 교재는 심화 개념서거든? 평가원이 내려고 하는 테마의 개념을 가지고 단원별로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창작 문제들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구성을 한 거야. 이게 시중에는 없는 개념서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시즌1만 아니라 시즌2에서도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면 돼. 잘 만들어놨거든. 그래서 내가 현재 3등급이기 때문에 아직 피지컬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수업 시간에 다뤄주는 문제가 30문제 중에 15개, 16개 될 거거든. 차라리 30문제를 다 푸는 것보다 그 16문제를 2번씩 푸는 걸 더 권해 내가. 그래서 익숙하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 그런 다음에 아깝잖아요. 나머지 15문제는 그걸 시즌2에 너희들 자습하면서 보고 해설 영상 보면서 개념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 다음에 시즌2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 수능의 난이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이야. 그러면 시즌1의 난이도가 그 정도면 시즌2는 더 높습니까? 아니야. 그 난이도의 그 테마의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보게 만들면 되지. 그래서 얘는 평가원이 낸 테마를 가지고 논리 확장 문제를 만들어 줄 거거든. 1년 동안 공부할 때 어떻게 쓸지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봐. 그래서 평가원의 출제 코드를 이번에는 평가원 중심으로 4점 중후반짜리 문제를 구성을 하는데 이렇게 할 거야. 여기 봐봐. 이게 한 권의 테마거든.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공통이다 이러면 14번, 15번, 20번, 21번, 22번 5개의 문제만 고민이잖아. 그 5개의 테마를 선정한 다음에 그 문제 기출문제가 하나 있지. 그러고 나서 그 문제를 설명하고 이 문제에 같은 논리, 숫자나 이런 거 아니고 평가원이 같은 테마를 냈습니다라는 말은 그 테마의 논리 구조가 동일하다는 뜻이지, 함수와 그 유형 자체가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거든. 그러면 논리 확장한 예제 문제 3개를 모의고사급의 문제를 배치를 해. 그러면 그 다음 테마도 마찬가지로 또 있겠지. 그것도 관련된 논리 창작 문제를 3문제 구성하고 이렇게 한 권에 5개의 테마를 유제까지 공부하게 되면 확실하게 그 평가원 출제 코드를 익히겠지 몸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시즌2의 얘기고, 난이도는 얘랑 비스무리. 왜? 킬픽이란 난이도가 이미 수능 난이도의 1.2배 정도 구성할 거거든. 그러면 얘랑 난이도가 비슷하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시즌3에는 다시 한번 테마별로 평가원이 잘 내는 테마는 15개 정도야. 수학1에서 수학2까지 다 따지면 그걸 하나의 테마에 그 테마를 나타내는 문제 20문제를 매주 줄 거야. 파이널 때는 그거 연습하면서 실전 모의고사 풀면 되지. 이렇게 3번의 사이클을 돌리면 숙련도가 높아지겠지. 이게 목적인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한 요 정도 난이도 했으니까 더 높은 거 한번 해볼까? 필요 없어. 아니 난이도 높은 문제 한 140% 막 2배 정도 되는 난이도 문제 풀다 보면 내신 때 그렇게 하지. 쌤이 대치동에서 모습학원에서 한 12년간 있었거든. 그래서 내신 구조라든가 이런 문제들의 특징을 너무 잘 알아. 근데 걔네들은 좀 난이도를 높이고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어내도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야. 수능은 철저하게 요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문제를 풀게 되나 이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사이클을 만들어낼 거고, 그 다음에 엔제는 얘 풀면 돼. 50문제씩 제공할 거야. 그 다음에 챌린지 모의고사는 복수 테스트 시험 30분 보고 그 다음에 해설하지는 않을게. 그 다음에 수학 고난도 문항을 하나 푸는데 말이야 40분 정도가 필요하거든. 한 20분 정도 고민하라고 하지. 잘 이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문제 해설지 보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 한 15분 정도는 걸리지.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하는데 5분 정도는 걸리지. 그래서 한 문제 고난도 문제를 푸는데 40분 이상 걸린다고. 간단하게 잡아도. 그러니까 쓸데없는 계산이 복잡한 문제라던가 안 나오는 테마들에 대한 고난도 문항을 공부하지 마. 그럼 어떻게 그걸 저희가 압니까? 쌤이 제공하는 문제들은 그 선을 철저하게 지킬게. 그래서 제공한 문제가 있잖아, 주교재. 얘는 그 선이 지켜진 문제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 사용되는 교재들이 있을 텐데 그 교재를 너희가 전략적으로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 이 말 잘 생각해봐. 성적을 올리려면 필요한 문제를 필요한 접근법으로 필요한 양만큼 풀면 돼.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걸 잘 지켜. 시험 수업 방식 어떻게 되니? 커리큘럼이 한 바퀴 돌고 다른 관점으로 다시 한번 한 바퀴 돌고 또 다른 테마를 이용해서 또 다른 관점으로 돈다 그랬지. 시즌1은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시즌2가 되면 체감 난이도가 낮아질 거야. 그 문제의 난이도는 그대로도. 시즌3가 되면 체감 난이도가 더 낮아지겠지. 그래서 너희가 그 문제가 익숙해지는 구조로 가야 돼. 그럼 어떤 걸 지키라는 얘기냐면 현재 상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현재 내가 그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어렵네?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는 나중에 피지컬이 높아지면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잖아. 그 나중에가 시즌2, 시즌3가 되기 때문에 시즌2는 뭐가 있어? 내신이 있잖아. 시즌3는 선택해야 되잖아. 수학을 포기할까? 차라리 탐구? 선택하는 순간이 생기거든. 그때 대부분 수학을
포기하게 돼. 아까 말했던 것처럼 4점 중후반짜리 공부를 하려다 보면 40분 이상 걸리니까 쫄리거든. 그래서 그때 어떤 짓을 하냐. 그렇다고 수학을 공부 안 할 수 없잖아. 그때 중킬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 그 시간은 의미가 없는 시간이야. 왜? 그 중킬러를 많이 푸나 적당하게 푸나 정답률 70% 이상은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시즌1에 특히 수업 시간에는 철저하게 정답률 50% 이하의 테마를 익숙하게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자고.